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단원에 배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,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, 또 아니 전 우주에서 어떤 별들, 또 태양이라는 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구, 근데 또 지구에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. 또 우리 생명체를 비롯해 가지고 직권과 기권과 그다음 수권, 물로 이제 되어 있고, 이러한 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어떤 이제 그 피조 세계인데, 이 피조 세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, 또 그 각각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. 근데 그 지구를 둘러싼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첫 번째 살펴봤고,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, 뭐 여러분 논술도 보고, 뭐 이런 에세이도 쓰고 이렇게 했었죠. 수행평가도 보고.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지구의 이제 각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수권, 기권, 뭐 직권, 생물권인데, 생물권은 또 복잡해요. 생물권은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총 동영상이 3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,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, 첫 번째가 일단은 이거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. 생명 현상의 특징이고, 이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. 세포와 이제 세포막, 요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, 다양한 이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텐데, 먼저가 이제 생명현상의 특징인데, 생명현상의 특징을 한 6가지는 7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. 세포.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분자잖아. 분자를 또 이제 원자로 쪼갤 수가 있고, 내가 이제 분자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,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녀석은 분자야. 근데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. 그 원자라고 하는, 그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120여 종의 이제 자연계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, 그리고 또 그 원자라고 하는 걸 더 쪼갤 수가 있고, 뭐 양성자, 원자핵과 이제 전자, 또 원자핵은 또 양성자, 중성자, 또 쿼크까지 쪼갤 수 있는,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물질. 근데 생명체의 가장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기본은 이제 원자인데, 생명체의 가장 기본은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세포를 이해해야만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세포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다. 정교한 이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, 좀 이따 살펴볼 거고, 두 번째는 생명체가 유지되고 이제 보존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,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물질 대사.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말도 하고, 또 이제 내 몸에서는 이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.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물질 대사야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도 물질 대사고, 몸에서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작은 물질을 이렇게 합치는 고분자로 만드는 것도 다 물질 대사. 이 물질 대사에 동원되는 게 바로 효소라고 하는데, 잠깐 이제 뜸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,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, 그 물질 대사에 효소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물질 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 대사를까지 중요한 생명에서 특징인 거고, 얘는 이제 고분자가 이제 저분자로 쪼개지거나, 아니면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이 과정을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, 이런 부분들.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이야. 자극과 반응. 우리의 몸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. 우리의 감각기관이 반응하는 거. 이제 이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는 거죠. 이게 또 세 번째 특징인 거고. 네 번째는 생식과 발생. 그러니까 이제 식구 생산의 줄임말이 생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어떤 이제 개체를 만드는 과정, 생식.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작은 개체가 이제 그 점점 커가는 과정, 그 수정란이 하나의 어떤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
발생이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이게 온전한 성체로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. 생장. 그래서 생식하고 발생하고 생장까지를 이제 같은 이제 흐름으로 보는 게 또 생명 현상의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환경의 적응. 이제 사실 이제 적응과 뭐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진화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고, 이거를 선생님 얘기했죠. 진정한 변화라고.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도 있는데, 이와 같은 생명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거죠. 환경에 적응한다 까지,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생명현상의 특징인 거고, 특별히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세포하고 물질 대사,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. 세포랑 세포막인데, 세포는 뭐 알다시피 생명현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,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세포에는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볼게요. 일단은 이런 세포가 있어. 원핵세포 대 그다음에 진핵세포로 나눌 수가 있고, 원시적인 세포, 진짜 세포. 그다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. 식물세포, 그다음에 동물세포.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. 얘네들도 차이가 있죠. 사실은 얘보다 얘가 좀 훨씬 더 복잡하죠. 얘보다 얘가 훨씬 복잡해. 그죠. 얘가 정보의 양을 얘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둘의 차이도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네, 밑에 거부터 볼게요. 식물세포는,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제 140, 147페이지 사이에 보면은 이제 각 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리다 보면은 거기에는 세포의 세부 기관이 있어요. 세부 기관도 같이 표시해보고, 세부 기관을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궁금증이 올라올 거야. 이건 뭐지? 뭐 미토콘드리아는 뭐지? 엽록체는 뭐지? 뭐 이런 것들. 미토콘드리아, 엽록체, 뭐 리소좀, 뭐 리보솜, 이런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세요. 저 여기까지 강의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요거까지 정리를 해오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했으면 하는 어떤 세부 기관을, 세포 내 기관을 내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. 먼저 핵 정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리보솜, 그 다음에 소포체,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. 미토콘드리아. 식물을 따지면 식물의 엽록체가 또 있죠. 엽록체. 그 다음에 골지체, 그 다음에 리소좀까지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세포 좋을 것 같고, 내가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.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세포가 될 수 있냐면, 이를테면 계란 있죠? 계란 딱 그것도 세포야. 그리고 뭐 얘는 뭐 난자죠. 난자, 정자, 얘도 세포야. 그 다음에 뭐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, 얘도 세포인 거고, 그죠? 근육도 근육의 어떤 이제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얘도 세포인 거고.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고정적인 뭐 식물, 동물 세포, 가끔 이제 그림으로 볼 그것만이 세포가 아니라 또 얘도 세포예요. 뭐냐면 이제 적혈구 얘도 세포야. 백혈구 얘도 세포고, 혈소판 세포고, 다 세포인 거죠. 세포가 모양이 딱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,
다양한 세포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세포에 대한 내용이고요. 세 번째는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세포 내에서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거든. 세포 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교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, 그것들이 그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안정적으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 테두리가 필요해. 그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게 막인 거야. 이 막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포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거야. 이를테면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. 단백질.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. 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그 정보는 DNA에 들어있어. 이 DNA의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, 이러한 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테두리가 필요해. 테두리가. 이 테두리가 바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야. 세포막.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. 제가 여기서 세포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했잖아. 원핵세포하고 이제 진핵세포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원시적이고 얘는 좀 더 뭐 진화한 진짜 세포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, 이 원핵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DNA가 이렇게 퍼져 있어. 진짜 세포는 이렇게 있으면 요 DNA를 한 번 더 이렇게 얘가 뭐야? 이게 핵막으로 DNA를 둘러싸고 있어. 그러면 얘하고 얘랑 맞아 누가 좀 더 안정적이어 보이니? 이 녀석이겠죠. 이 핵막이라고, 이 막이라는 존재가 DNA를 한 번 더 감싸고 있잖아. 얘가 더 안정적으로 훨씬 정교한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거야. 얘는 그냥 세포막은 있지만 얘 핵막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핵막이 없다는 얘기, 얘는 핵이 없는 거야. 핵막으로 둘러서 이게 핵이거든. 얘는 핵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요 녀석은 원시적인 세포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뭐 이렇게 세균 같은 거, 박테리아 세균 같은 거, 원시적인 거.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뭐 진화라는 표현을 이제 교과에 쓰긴 하지만 좀 더 얘보다는 좀 더 정교한 세포인 거지. 사실은 창조 당시에 얘도 만드셨고 얘도 만드신 거야. 이거를 굳이 진화적인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보다 얘가 훨씬 정교한 시스템인 거지. 그 차이는 바로 요 막 때문인 거야. 막. 그래서 이 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자, 마지막인데 요 막이 있잖아요. 얘가 세포 안이야. 세포 안. 얘가 세포 밖이야. 안과 바깥의 물질의 출입을 이 막이 통제하는 거야. 물질의 출입을.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. 아무나 내보내지 않아. 여기서 만든 이제 단백질은 내보내. 그리고 그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물질도 받아. 이러한 것들을 세포막이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세포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반투과성 막, 그래.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. 세포막 때문에 삼투압, 다른 말로 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세포와 또 막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서 생명 시스템이 장난 아니구나,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구나,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